맡은 김영택이라고 합니다. 고등에서 강의한 지가 한 1년 반은 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이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예, 오랜만에 다시 고등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인간 이해인데 오늘 제목은, 예, 하나, 둘, 셋은 숫자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하나, 둘, 셋으로, 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게 하나, 둘, 셋으로, 예, 설명되는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고갱. 네, 고갱의 작품.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작품 제목이 여기 밑에 있죠. 네, 이게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 답을 하나, 둘, 셋이라는 우리의 의식의 확장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도 보면은 그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한번 좀 던져보는 질문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언제 우리가 처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아주 어릴 때 저는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5살 터울의 형이 항상 저한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하면 엄마가 부산에서는 보통 이제 영도다리. 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정말 거기서 왔을까? 그다음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유년기 시절에 많이 하고 있죠. 저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지. 나는 혹시나 알고 보면은 저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집에서 태어나서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언제 할까요? 사춘기? 맞죠? 예, 사춘기. 청소년 시기 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아마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나가면서 많이 던지는 질문이고, 하지만 이 질문 세 가지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은 하나, 둘, 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이라는 의식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먼저, 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의 의식, 예, 하나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의 결에 따르면은 하나는 한나. 일단 하는 아주 크다, 하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큰 나는 큰 우리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동학에서 한 울림도 지금 큰 우리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나, 아주 환한 나, 그 빛이죠, 빛. 빛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죠? 빛으로 모이고, 또 어두운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빛이 있으면은 우리 빛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빛은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큰 빛은 언제 있었을까요? 빅뱅. 오, 누구지? 와, 소리.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빛은 빅뱅이죠. 예. 그렇다면은 빅뱅은 언제, 몇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까요?
오, 맞아요. 137, 138억 년.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 이제 우주의 팽창을 이렇게 쭉 팽창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 쭉 역으로 쭉 해서 하다 보면은 빅뱅 일어나기 전 최초의 특이점 그때부터 빅뱅이 딱 생길 때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저 앞에 빅뱅하고 반짝하면서 큰 하나 빛이 있죠. 그게 빅뱅이 딱 시작됐대 가지고 온 우주의 빛이 쫙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빛으로 응축돼서 이렇게 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만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38만 년 정도는 빛만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38만 년 되면서 10만 분의 1도 정도가 내려가면서 그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수소와 헬륨들이 이제 결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런 빅뱅에서 빛으로만 되어 있던 시기에서 38만 년에 온도가 10만 분의 1도가 내려가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빛이 물질화되어 갔다 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빛이 물질화되고 그 물질화된 원소들이 서로 융합하고 폭발하고 그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별이 되고 더 큰 별이 되고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이 또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제 철이 26번 정도 됐죠. 또 철 이후에 원소들은 이제 초신성이 이제 폭발하면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원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도 생기고 우리 이제 인간들도 생명체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모두 그런 말 하잖아요. 별에서 온 존재들이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빛에서 온 존재들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별이면서 빛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도 이렇게 빛에서부터 서로 융합돼서 하나가 됐다가 다시 폭발하면서 둘로 됐다가 다시 새로운 원소로 합쳐지면서 이제 또 새로운 물질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로 됐다가 둘이 됐다가 또 새로운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도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점차 진화해 나갔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도 하나, 둘, 셋으로서 성장해 나갈 건데 우리 좀 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 중에서 신체를 빼고 나면은 의식의 성장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은 이 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과 관련돼서 발달해 나가는지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저는 이제 꽃피는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또 한 집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역할들은 제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저한테 부여한 여러 가지 옷들이죠. 그 역할에 맞는. 근데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는 오직 고유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 몸은 과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온 몸은 다 기계 몸이고 뇌만 뇌라면은 과연 그거는 나인가 아닌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철학 이런 시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고 봤을 때
이런 신체도 나를 나라고 설명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또 생각이나 정신 또한 나를 나라고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런 모든 나한테 부여되어 붙어져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나면은 과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그 모든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의식, 그 하나만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 의식을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아트마이라 하고, 그 빛나는 의식을 꽃피는 학교에서는 얼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용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버리고 고유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이 아마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 더 나를 빛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명상이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빛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나서 성장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인간한테 와서 태어나는 게 이제 아기라는 거죠.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진짜 화나지 않나요? 진짜 아기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아기한테. 그리고 그 아기와 순간적으로 교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제 아이랑 하나가 되는 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생존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생존 능력이 바로 그 환하게 빛나는 얼굴, 이 아이가 가진 생존 능력인 것 같아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간은 아주 미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게끔 진화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골반이 작아지고 대신에 뇌는 커지고, 그러면서 10개월 이상이 되면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을 성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10개월로 이렇게 맞춰서 10개월 이내로 아기가 태어나게끔 진화했고, 또 골반이 작아지니까 아기 놓을 때도 상당히 고통이 심하게끔, 그래서 누군가의 산모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기는 아주 미약하고 미숙하지만 인류는 그런 아기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아기가 이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아기를 어른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인류는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기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볼까요? 아기는 딱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와 나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이쁘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또 느낌으로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네? 그리고 안정감을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은 몸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몸이 나라는 몸으로서 인식을 못하는 상태죠, 아직은. 그리고 오직 의식만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빛을 내서 만나는 세상이 바로 아기 그 자체인 거죠. 몸뚱아리가 있는 그 아기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그 아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다 나인 거죠, 자기인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엄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엄마가 그냥 나인 거죠. 그렇게 아이는 엄마랑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의식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디 낯선 곳이나 또 새로운 곳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해외여행 처음 가면은 한국 말 들어도 반갑구나.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동질감을 일으켜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는 그게 엄청나게 그런 힘을, 그런 빛을 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랑 나랑 전혀 구분 없이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아기가, 우리가 인간인데 만나는 첫 번째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뭘까요? 스킨십, 접촉. 우리는 보통 이렇게 슬프거나 할 때, 슬프냐 하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기도 하고, 기쁜 일은 서로 이렇게 환호해주고 손뼉도 치면서, 접촉이 이제 첫 번째 엄마와 아이, 인간이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소통은 접촉을 했으면은, 눈빛 교환. 그쵸, 눈빛 교환. 아이 컨택이죠. 우리가. 눈빛은 상당히 중요한데, 인간만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눈빛 교환을 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눈빛 교환을 하지 않아요. 동물들 한 눈빛 교환은, 저놈이, 맞아요.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하나,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또는 저걸 잡아먹을까 말까, 이렇게. 이럴 때가 이제 그 눈빛 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만이 눈빛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인간들도 그렇진 않죠. 지하철 타서 앞 사람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 뭔 일인데? 왜 보는데? 시비를 걸겠죠? 네. 한번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는 엄마와 세상과 내가 구분이 없다고 느끼면서, 하지만 소통은 하죠. 엄마 품에서, 접촉을 통해서, 또 엄마와 아이가 이제 눈빛을 교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는 많은 걸 느끼겠죠. 대부분은 엄마들이 따뜻한 이렇게 이불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젖을 먹이거나 하면은 아기는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고,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스킨십을 하더라도 또 눈빛으로서 이렇게 보더라도 아이들은 말했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빛을 보면서 밤 새벽에 그래 자장 하면서도 아이고 그래 우리 아기 잘 자라 하면서 눈빛은 빨리 안 자고 뭐하노 잡아 죽겠구만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안 자고 뭐하노 이런 마음으로 눈빛으로 아기를 보면서 자장 하면은 아기는 그 눈빛으로서 기운을 느끼겠죠. 그리고 똥을 쌌어. 어이구 황금똥 쌌네 하면서도 눈빛은 또 빨랫감이 또 쌓였구나. 어이구 많이도 처먹고 많이도 싸네 하면서 그런 걸로 바라보면은 아이는 그 느낌을 온몸으로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몸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속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되는 거죠. 축적되고 거기에 어찌 보면은 무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이런 따뜻한 접촉, 스킨십,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눈빛도 되게 선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은 대체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신뢰감인데, 이런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한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데, 신뢰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따뜻함, 스킨십,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 말고도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모유 수유를 보통 하셨죠? 예. 수유를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기가 울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은 딱 2시간이면 3시간이면 딱 시간 정해놓고 하시든지. 저는 달라 그럴 때 줬어요. 달라갈 때, 달라갈 때, 시간 수술 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수유를 할 때 이렇게 뭐 진짜, 또 예. 달라고 할 때 요지를 줬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시간 맞춰 주시는 분 없나요? 저 분명히 우유 안 먹어서 시간 맞춰 푸는 거. 시간 맞춰서.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애가 울 때 마시면은 그러면 성격 나빠진다. 딱 정확하게 시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러면 너무 또 좀 시간을 맞춰서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보통은 상관없대요. 뭐든지 그러니까 울 때마다 주든지 또는 시간 맞춰 주든지 상관없는데 그러면 언제는 울 때마다 주고 언제는 시간 맞춰 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울 때마다 주면은 울 때마다 쭉 주면 상관없고 시간 맞춰 주면은 시간 맞춰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문제가 있다. 왜? 헷갈렸어.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의 의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없어요. 불안감이 하나의 의식 속에는. 왜냐면은 똑같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많이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서 세상은 내가 우니까 주네 계속 경험하면은 내가 올 때마다 나눠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일관성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는 말했지만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가 와서 젖을 줘서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똥을 싸면은 누군가 와서 똥을 싹 치워주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와서 치워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고프니 배가 불러지게끔 되는구나. 내가 똥을 싸서 찝찝하니 기저귀가 갈아지는구나. 내가 잠이 오니 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잠을 재우는구나. 그냥 내가 욕망하는, 욕구하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또 세상에 얻죠. 그러면 세상에 대해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무의식 속에서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유아의 전능감이라는데, 그래서 보통 유아기를 이제 그런 일관성 있고 이런 전능감을 충분히 느끼다가 유년기에 들어왔을 때 조금 퇴행할 경우에는 다시 유아기로 퇴행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때의 그 전능감이나 일관성을 또 느끼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과 전능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되고 세상을 좀 신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관성이 깨지거나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 기저귀가 똥을 싸도 축축해도 아무도 와서 갈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과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관성이나 전능감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할 경우에는 그 무의식 속에는 무기력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깔리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일관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이. 근데 이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랑 제가 이런 말 하기 웃긴데 엄마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내랑 거의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 기쁨과 충만함을 엄마도 느끼잖아요. 그 하나가 주는 힘이에요. 그 기쁨과 충만하고 뭔가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 같은
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하나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의 의식을 또 충분히 느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기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커서도 마찬가지고 커서로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느 집단에 소속되거나 할 때도 똑같죠. 우리가 거기서 날 하나로 인정해주고 그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한대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 조직과 하나라는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죠. 꽃피는 학교 그건 잘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아이가 좀 크다 보면은, 그, 침팬지나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포유동물도, 침팬지도 거울을 오래 보지 못해요. 거울을 보다가, 이게 허상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냥 가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근데 인간만이 거울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요. 다 보면 좋아서 웃잖아요. 애기들이 뭘 안다고? 애기들이 왜 거울을 보면서 웃을까요? 떠나지 않아요. 거울 앞에서. 더 크면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셨나요? 아기가 이제 커갈 때 거울 앞에 막 춤추고 좋아서 이렇게 막 따르르 웃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거울을? 자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나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나다라고 인식하는데 왜 좋을까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느낌이어서 객관화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거울 앞에 자기가 움직이면 자기를 따라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거울 앞에서 유난히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신기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신기해서? 내 자신이 좋은 거야. 맞아요. 내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냐면은 그 전까지는 엄마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다가 조금 떨어져서 저 사람은 엄마라는 나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나와 엄마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엄마를 계속 보면 엄마는 눈, 코, 입도 다 있고 손, 팔, 다리, 몸통, 사지가 다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나는 다 있나? 없나? 확실히 없는 거죠. 내 눈, 코, 입 다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나는 엄마랑 똑같나? 팔은 있지만 다리는 안 보이고, 다리를 보면 팔은 안 보이고. 그래서 아기는 내가 온전한 자기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거울을 봤어요. 온전한 내가 있는 거죠. 눈, 코, 입 다 있구나. 와, 안에 다 있다. 손, 발 다 있다. 그래서 나라는 인식과 함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락강은 이제 거울을 보는 요 거울 단계가 바로 자아가 생기는 단계. 그래서 락강은 자아와 주체를 구분하는데 이때 자아가 생겨나는데 근데 문제는 거울은 완벽한 나라는 그 이미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아침에 샤워 딱 하고 머리 감고 착 한 자기 모습이 그렇게 잘생긴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친구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SNS에 자기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린 아이들일수록 절대 자기의 얼굴 그대로 안 보내보죠. 안 보내죠. 필터를 일단 장착을 해야 되고 뭐 이상한 거 보정을 다 이렇게 좀 턱을 좀 깎거나 뭐 점을 빼거나 눈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보정을 해서 올리잖아요. SNS에. 왜 그럴까요? 꿈꾸는 자기 모습을 투영한 거겠죠. 그렇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 그게 완벽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거울 속에 보면서 완벽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나를 정의하는 것과 막 꾸며서
SNS에 보내는 그 완벽한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동일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도 거울을 좋아하는 아이 단계를 못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 SNS나 거울의 이미지는 나가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있는 현실의 나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죠?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현실에 있는 나는 부정당하고 현실에 있는 나는 완전체가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저 나는 완벽해. 그러면서 현실에 있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아라는 그 안에 자아라는 그는 태어날